해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초여름 바람이 불고 있고 새소리와 함께 실록들은 춤추는 듯합니다. 9번째 칼륨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제는 태초에 에로스가 있었다. 너희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억압하지 말라. 정말 재미있는 주제죠, 그죠?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아니마, 여성성, 내 안에 있는 아니무스, 남성성, 이 둘의 조화를 통하여 창조적 힘으로서 문화를 발전시킨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건 역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주제를 갖고 예도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그죠? 이것이 왜 신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에로스의 유령으로서 우리의 삶의 힘의 의지를 지배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예도가 푸는 분석 심리학.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7년에 루이스 모건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는, 그죠? Ancient Society, 고대 사회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하는데요. 여기에서 가부장 사회 이전에 모계 사회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돼요. 이것을 받아서 엥겔스는, 그죠?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es, 번역하면은 가족과 사유재산과 그리고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그 모계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죠? 루이스 모건의 이 모계 사회에 대한 이론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확립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19세기가 지나면서, 그죠? 이 이론은 인류학과 사회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담론 등등에서 가부장제 이전에 모계 사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론으로 밝혀지게 되죠, 그죠? 그러나 가부장제 이전에 모계 사회,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혈통을 따라서, 그죠? 상속을 하고, 그리고 가족의 제도를 구성하는 이 모계 사회, 그리고 목건제가 반드시 있었다라기보다는 수렵사회와 농경사회 이전에 유목사회에서, 그죠? 여성의 지위가 높은 곳이 발견되는 곳도 있지만은 주로 남성의 힘에 의하여, 그죠? 전쟁을 펼치고 어떤 거주지를 경계짓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모계사회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립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인 거예요. 그러나 대개 문화권마다, 그죠? 어떤 전쟁과 남성의 힘이 덜 미치는 곳에서는 모계사회가 발달한 곳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아메리카 등등 온 세계에서 그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류학적으로 가부장제 이전에 반드시 모계 사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것이 20세기와 오늘날까지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가부장제가 여성성을 억압한 건 사실이죠. 그죠? 여성성의 억압을 통하여, 아니마의 억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아니무스의 억압을 동시에 가져오는 거죠.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페미니즘 담론을 통하여 그 사회가, 그죠? 아니무스를, 남성성을 사회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면은 아니마 역시도, 그죠? 여성성 역시도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페미니즘 담론, 가부장제의 어떤 남성 우월적인 지배적인 힘을 갖고 여성성을 억압하게 되면은 동시에 남성성 역시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 대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둘은 상호 주체적으로, 그죠?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를 형성해 가야 되는데 대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가부장제 이전의 사회를 생각해 보면 대개 그것이 모계사회였다라고 규정 내리지 못하지만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상호 조화, 평등한 사회, 또는 때로는 남성이 지배할 때도 있지만 여성 역시도 그 지배권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등한 공동체 사회가 있었다라는 데에는 대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은,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일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동안 가부장제 사회가 이 인류 문화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죠? 여성성,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타자로서의 여성을 남성 지배 아래에 두고, 그죠? 소유물로 인식할 때도 많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여성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억압함으로써 남성성 역시도 풍성한 창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녀와, 그죠? 쥐상스를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에로스의 창조는, 그죠? 정말 무한대인데 인류 보편의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이 원형으로서의 여성성, 그죠? 이것이 억압되게 되면은 아니무스와 결합해서, 그죠? 이 아니마가 무한대의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어떤 에로스의 억압은, 그죠? 적절한 노동을 통하여 문명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거였어. 프로이트가 문명 속의 불만에서도 서술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에로스의 억압을 통하여 문명은, 그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지만은 이 에로스는 언제나 타나토스와의 어떤 그림자로서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문화를 창조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남성 지배적 담론에 의하여 에로스가 죽게 되고, 그죠? 그 에로스는 은밀한 과정에서 사람들의 어떤 뒷담화, 뒤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는 결코 그 에로스는 충만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창조적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계사회. 그것이 인류학적으로 모든 곳에서 가부장제 이전의 사회죠. 농경 문화 이전의 수렵 문화, 유목 문화에서 존재했다. 존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모계 사회가 있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제를 통하여 발전한 다양한 종교 담론들 배후에 숨어 있는 신화를 분석해 보면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부장제와 더불어서 여성 신들의 상징이 그죠? 점점 새롭게 해석되면서 억압되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봐봐. 그리스 신화에서 나타나는 가이아와 그죠? 데메테르, 레아 이런 여신들, 그리고 인도의 두루가, 칼리 여신, 락슈미 이런 여신들의 어떤 발전 단계, 그리고 또한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죠? 아세라와 같은 여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이런 여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신화와 더불어서 발전되는 그런 다양한 신화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죠? 이 여성신이 점점 가부장제에 의하여 그 이미지가 추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원으로 올라갈수록 이 여신들의 여성성은 그죠? 엄청난 거였어. 칼 융이 전집 9권 그죠? 첫 번째 책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d Bewusste, 원형들과 집단 무의식, 거의 첫 번째 부분에서 무털 알셔티프, 어머니 원형을 말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온 세계 문화권에 그죠? 다양한 신들의 상들을 함께 언급하는데 이 아니마의 상징 그죠? 이 아니마의 상징은 얼마나 풍성한가 하면은 우리가 어머니의 원형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숨어 있는데요. 이것은 뱀의 상징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뱀은 지혜의 상징이지만 또한 지하 세계의 상징이기도 하잖아. 그죠? 모든 문화권을 초월해서. 그런데 이 뱀은 꼬리로 갈수록 남근을 상징하는데 그 꼬리를 물고 있는 그 뱀의 입은 뭐예요?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달이라는 개념, 이건 역시도 어떤 밝음과 어두움을 같이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신들의 상징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 달이 차오르면서 점점 밝아지지만은 또 달이 작아졌을 때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 여성성은.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가부장제로 가면서 억압되게 돼. 농경사회에서 노동이 중요해지고,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낮에는 낮에 인간으로서 활동을 해야 밤에 에로스가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문명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한대의 에로스의 표출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그러나
신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들의 어떤 농경문화 이전에 여성성, 어머니 원형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나요. 어머니는 보호하고 양육하며 또한 어떤 사랑을 통하여 용기를 주고 그리고 자기의 젖가슴을 통하여 그죠? 풍성한 생명력을 제공하는 생명의 상징인 거야. 그죠? 이것은 대지와 더불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땅은 가이아로서 온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원형의 부정적인 면에는 그죠? 마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에바 부인과 같이 때로는 묘한 태도를 통하여 유혹적이기도 하고 또한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며 그것을 통하여 속박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 힘으로서 나타날 때가 많아. 인도의 칼리 여신이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러한 그림자들은 또한 어머니 원형의 또 다른 면인 거야. 이런 어두운 면이 없다면 창조적 힘으로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원형의 여성성을 나타내는 각 문화권마다의 여신들의 어떤 상징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억압되어서 금욕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도의 철학에서 정통 힌두교에 있는 성전들인 거죠. 경전들인 베다와 우파니샤드 말고 밀교 전통에 있는 탄트라를 여러분들 봐봐. 이것이 요가 전통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밀교 탄트라에는 에로스와 신성을 함께 노래하는 거죠. 그런 전통이 숨어 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은 앞서 있었고 억압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 밀교가 기원 후 1세기부터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어떤 텍스트와 그리고 문서를 통하여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베다와 우파니샤드가 금욕을 강조할 때 신성과 에로스는 함께 있었다라는 거. 그죠? 이게 후대에 발달했다는 게 역사학적으로, 역사 비평적으로, 그죠? 뭔가 전도됐다라는 게 있는 거야. 앞서 있었고 그것을 억압했고 그 다음에 금욕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이 이 모계 사회에서는 어떤 낭교가 흔하게 발생했으며 이 낭교 사회에서는 그죠?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알지만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오히려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성서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 그죠? 인간의 본성을 억압해야만이 문명은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그 프로이트의 말은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고대 사회의 기원에는 확실히 이런 모든 것들을 사유해 볼 때 신성과 에로스는 함께 있었어요. 특히 아간벤의 행간에서도 이건 나타나는데요. 행간의 첫 부분의 주제가 에로스의 유령이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모든 그리스도교와 불교, 힌두교, 모든 고등 종교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수행의 길, 그죠? 그 수행의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정오의 유령이 나타나는데 어디에서나 이것은 종교적 신성과 완전하게 만나지 못하는 나태함에 의해서 표현되고, 이것은 또한 에로스의 유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간베는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수행의 길을 가는 자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령은 에로스인 거야. 이것을 극복하고 금욕해야만이 신성과 만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죠? 이러한 금욕과 억압의 상태 이전에, 베다와 우파니샤드 이전에 전통에서는 에로스는 유령과 함께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신성을 표현하는 어떤 행위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대부분의 밀교에서는, 그죠? 모든 문화권에서 이러한 에로스와 신성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이는 에로티즘에서 이 신성의 경험은 에로스의 경험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하잖아, 그죠? 락강은 앙코르에서 이런 경험들을 실제계로 갖다 놓고 있지만은 이것은 확실히, 그죠? 태초에 에로스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는 이걸 억압하면서 신성을 확립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에로스의 경험은 때로는 광기의 경험으로서 이성의 질서에 반하는 혼란의 경험으로서 디오니소스적 춤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헤겔은 정신현상학 첫 부분에서 디오니소스의 어떤 술 취한 황홀경의 상태가 바로 절대지의 상태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끝과 처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역사적으로. 그래서 가부장제가 여성성을 억압하지 않았을 때 에로스는 확실히 더 충만했겠죠, 그죠? 특정 문화권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하게 한쪽을 억압하면 한쪽은, 그죠,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서브컬처로 기어 들어가서 만화 캐릭터랑 사랑을 나누고, 그죠? 그 속에서 어떤 모든 상스를 발산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 죽으면 한쪽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가부장제를 비판하면서 페미니즘 담론이 확산되면서, 그죠? 오히려 그 에로스의 관계는 새로운 창조적 힘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제대로 된 상호 주체적 담론 위에서 그 페미니즘이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 성을 억압하는 그러한 문화에서는 에로스는 죽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모계 사회, 그러니까 가부장 사회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남녀 평등의 공동체, 그죠? 때로는 남성이 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성이 강할 수도 있는, 가부장제로 여성을 억압하지 않았던 그러한 원시 사회에서, 그죠? 오히려 이 에로스의 광기, 그리고 에로스가 주는 쥐상스의 자유로움은, 그죠? 그 이후에 문화가 발달할수록 가부장제가
점점 더 확립되었던 그 시절보다는 그 창조성이 훨씬 더 풍성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회는 또 다른 엘랑비탈의 힘을 간직한 문화였을 거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태초에는 에로스가 있었던 거예요. 신화들이 어머니 원형인 여신들의 상징들을 점점 억압해 가면서 남성 우월적인 신들이 지배해 가게 되면 이 여성성은, 그죠? 밀교적 담론이나 배후에서 또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르가라고 하는 이 힌두교의 여신이, 그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여성 부처상을 표현하는 타라 신으로, 그죠?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 신은 자비와 어떤 우주적 힘을 갖고 고통당하는 중생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여성 붓다와 같은 존재인 거야. 여성 부처상이, 그러니까 타라 어떤 그 신상은, 그죠? 이 젖가슴이 보이는 그러한 부처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독특한 발전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주의 힘은 단지 음양의 대극을 통하여 서로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남성성을 상징하는 강함, 그죠? 이 강함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잖아, 그죠? 이 강함은 언제나 부드러움을 통하여 보충돼야 되고,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여성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죠? 그 다양한 의미체들이 없이 남성 지배적인 신들, 그죠? 그들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라노스, 제우스, 아폴로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본성과 충동과 삶이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죠? 가이아와 데메테르와 디오니소스가 더해져야, 그죠? 거기에 이성의 질서 역시도 힘을 얻게 되는 거야. 이 조화는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화권이건 아니마를 억압하면 아니무스 역시 죽게 되고, 그죠? 아니무스를 억압하면 아니마 역시도 죽게 되는 거야. 이 둘은 어떤 방식으로건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이건 인간 영혼의 원형인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갈 수 없는 거야. 인간 원형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인간 본성의, 그죠? 그림자인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야, 영혼 속에. 영혼 자체를 드러내는 힘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둘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억압하지 않을 때, 그죠? 그것은 다양한 창조적 힘으로서, 사랑의 힘으로서, 삶의 의지로서, 그죠? 예술적 힘이든 문화적 힘이든 아니면 지성의 힘이든 모든 삶의 힘으로서, 노동의 힘이든 그것에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상스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교적 수행의 길을 가면 정오의 유령이 나타나서 에로스의 유령을 만나게 하잖아, 그죠? 왜 종교적 수행의 길을 가고 성스러움의 길을 가고 신성과 만나는 그 시점에, 그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에로스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극복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가장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그것이 신성을 향하여 가는 길일 때, 그죠? 거기엔 언제나 이미 에로스의 유령이 상상력을 통하여 그 수행의 길을 가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3논문에서 그죠? 그러잖아. 이 금욕주의 성직자들, 이들 역시도 무욕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무예의 의지를 가진 자로서 물을 향한,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한 욕망을 가진 자다. 삶에는 욕망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예의 의지, 빌레쯤 니시츠. 모든 금욕주의 성직자들은 이것을 알라라고 하면서 말하잖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볼 때, 그죠? 에로스와 신성은 태초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하여 신성은 어떤 분리된 경험을 만들어내고 에로스 역시도 분리된 경험을 만들잖아. 그것을 통하여 우주적 힘과 연결되는 듯한 그런 강렬한 힘, 그죠? 그래서 아버지 상과 어머니 상은 항상 인류의 문화에서 조화를 이뤘어요, 여러분.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1985년에 독특한 논문을 제출하는데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에로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 원형과 어머니 원형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무스가 신성과 얼마나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는지 칼 융의 원형을, 그죠?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논문의 제목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로스가 아닌 거야. 그러나 이것은 오이디푸스의 어떤 질투 섞인 과정 안에서 거세 공포증을 가져오는 아버지 원형이 아니라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의 원형으로서의 아버지 상인 거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교의, 그죠? 하느님 아버지 개념에서 나타나는 사랑 개념인 거야. 아버지 상을 통하여 인간은 오이디푸스의 거세 공포증을 느끼게 하는, 그죠? 그런 원형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태초에 사랑으로 존재했고 이러한 사랑의 아버지 원형의 경험은 오히려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 상을, 그죠? 프로이트 락강의 개념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만의 독특한 요한복음 1장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잖아, 그죠?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그건 아버지 원형의 경험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그 코라 있잖아.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 이것은 대개 모든 문화권을 초월하여 모든 신화에서, 그죠? 이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 이거는 물의 상징과 관련되어 있고요. 뭐 베다 경전, 우파니샤드에서도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또한 어머니의 모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창조 이전의 코라의 상태는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코라와
아버지 원형으로서의 사랑의 경험, 아가페의 경험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거든. 오늘 예도 강의의 주제와 정말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랬을 때 건강한 인간, 건강한 에로스, 건강한 쥐상스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집단 무의식의 경험, 그죠? 요한복음의 로고스로서의 아버지 경험은 결코 거세공포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성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특히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했죠, 그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많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허무주의에 대한 폭력을 넘어서는 신성의 경험을 이야기하잖아. 예도가 지금까지 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강의, 그죠? 도스토예프스키란 목록이 따로 있을 정도로 수십 개를 묶어놨는데요. 거기에서도 말한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는, 그죠? 이 허무주의적 폭력,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 배후에 작은 빛처럼 드러나는 신성의 경험이 있어,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하여 발견한 게 바로 로고스로서의 아버지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 융이 아니무스를 표현할 때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로고스, 그죠? 원칙을 세우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로고스, 거기에 더하여 크리스테바는 이 로고스는 아버지는 사랑이다 라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원형으로서의 집단 무의식의 경험은 칼 융적으로 반드시 어머니 원형으로서의 코라의 경험과 모태 안에서의 언어 이전에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그죠? 그 태아일 때의 그 원초 상태, 거기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의 보호와 사랑, 그리고 강력한 생명력, 그것이 이 아가페와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그죠? 그 인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건강한 그러한 에로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이미 코라로서의 어머니 원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칼 융적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 인간 영혼의 깊은 원형으로서, 그죠? 이것은 억압될 수도 없지만은 억압되었을 때 그 인간은 그 내적인 우주적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것이 모계 사회를 상징하는 어떤 공동체 사회, 그리고 남녀 평등의 어떤 조화를 통하여 공동의 작업을 통하여 그 사회를 건설했던 그런 경험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모계 사회에서의 나타나는 그러한 풍성한 어머니 원형의 생명력, 그죠? 이것을 가부장 사회는 억압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페미니즘을 통하여 비판받으면서, 그죠?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운동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은 어떤 인간 문화의 원초로 돌아가서 어머니 원형을 되찾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명령인 거예요. 신화로 돌아가서 여성성을 회복해라. 이것은 인류 문화 안에 있는, 그죠?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서 억압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호이자 상징인 거예요. 이것이 되살아날 때 오히려 가부장제를 깨고 그죠?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을 통하여 새롭게 드러나는 여성성의 회복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성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극단화되었을 때 남성성이 다시 억압될 때는 또한 거기에서의 억압하는 여성성 역시도 같이 죽게 되지만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엄청난 창조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또 다른 상징인 거예요. 태초에 아니무스가 있었다. 크리스테바의 사랑이 있었다를 그죠? 그 논문 전체의 주제를 갖고 칼융적으로 고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아니무스를 억압하지 말고 둘의 조화를 통하여 그죠? 어떤 삶의 창조의 힘으로 나아갈 때 그 영혼의 힘은 무한의 힘과 같은 그리고 우주적 신성과 잇대어 있으면서 그죠? 그것을 자기 실현의 창조로 바꾸어 나갈 때 그 인간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역사 속에서 엄청난 시간 동안 이 여성성은 억압되어 있었던 거예요. 점점 가부장제의 지성인들은 신화까지도 고쳐가면서 그죠? 남성 지배적인 담론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역사 비평하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신들의 여성성은 엄청난 거죠. 이 땅의 힘, 대지의 힘으로서 무한한 생명력을 제공하는. 니체 철학의 기본이 뭐야? 이 여성성 위에 근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폴론을 버리고 디오니소스로 가버리잖아. 이성 역시도 이 디오니소스의 직관적 힘, 감성적 힘, 음악의 힘, 혼란시키는 어머니의 모태, 그죠?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러면서 또 다른 창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우주의 힘, 그죠? 이게 니체의 상징이에요. 이 디오니소스의 춤은 확실히 어머니 원형의 여성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고 아폴론만을 강조하는 서구 철학은 얼마나 가난한가. 이게 니체 철학의 또 다른 지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칼 융의 어떤 세계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동서양의 다양한 신화들을 섭렵해 가면서 다양한 우주론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융은 정말 중요한 분석 심리학자야. 이건 역시도 뭐 정신분석학 쪽의 어떤 저거지 뭐. 여러분들이 프로이트랑 락강에게만, 락강은 또한 슬라보의 지적 때문에도 중요한 정신분석가잖아, 그죠? 그런데 칼 융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는 동서양의 우주론과 신화와 상징과 그리고 비교 종교학까지 공부해야 그죠?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모든 고전의 공부를 한 후에 그죠?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주적 영감을 제공해 주는 게 칼 융의 사고인 거야. 예. 그래서 융을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 거야. 예?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인류 보편이 경험한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서의 아니무스는
어느 한쪽이 억압될 때 다른 한쪽 역시도 죽어버린다. 어느 한쪽이 살아날 때 다른 한쪽 역시도 살아나면서 둘의 만남은 엄청난 에너지로서, 그죠? 삶의 힘으로서, 예술의 힘으로서, 지성의 힘으로서, 학문의 힘으로서, 문화의 힘으로서, 그죠? 무한대의 원형들을 다시 창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아니마 아니무스를 통한 에로스의 경험이 없는 자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성의 경험과 가부장 사회 이전에는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힘이자, 그죠? 우리 자신의 영혼의 본성인 거예요. 이것은 억압될 수도 없고 억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신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그림자로서 그들의 상상력을 따라다니는 유령인 거야, 여러분. 아간벤을 구태여 언급하지 않더라도 신성의 경험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유혹하는 게 에로스의 유령인 거야. 그런 정도로, 그죠? 인간 영혼은 이 그림자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 삶을 긍정한다는 건, 그죠? 이 에너지, 이 무한한 잠재적 힘을 긍정한다는 것과 잇대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그죠? 어떤 새로운 창조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